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가 충격적입니다. 소위 중풍이라 불리는 뇌졸중 환자의 67%가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기상 후 첫 1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시간대에 뇌졸중 발생률이 평소보다 3배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십니까? 화장실부터 급하게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따뜻한 커피 한 잔부터 찾으십니까?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의 뇌혈관에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 중 43%는 전날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멀쩡하게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쓰러진 겁니다. 저희 센터에 오셨던 68세 박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2년간 똑같은 아침을 보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찬물로 세수하고 뜨거운 된장찌개로 아침을 드셨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오른쪽 뇌의 중대뇌동맥이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분만 더 늦었으면 평생 반신마비로 사셨을 겁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혈전 용해제를 맞았지만 왼손 악력이 예전의 60%밖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글씨 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71세 김순덕님은 1년 전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협착 65%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졸중 고위험군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약을 먹고 생활습관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김순덕님은 아침 루틴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단 4가지만 바꿨습니다. 8개월 후 재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이 40%로 줄어들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혈류 속도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대체 무엇을 바꾼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뇌졸중을 부르는 위험한 아침 습관 4가지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김순덕 님이 실천한 뇌졸중 예방 아침 루틴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뇌졸중을 부르는 위험한 아침 습관. 첫 번째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십니까? 이 작은 습관이 뇌혈관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밤새 누워있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액은 몸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혈압도 낮고 심장 박동도 느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력 때문에 혈액이 순식간에 하체로 쏠립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심장은 뇌에 피를 보내려고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25에서 40까지 급상승합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5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 있는 분들에게 이 혈압 급상승은 치명적입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에 갑자기 강한 물살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약해진 혈관벽이 터지거나 떨어져 나온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66세 이정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분은 매일 아침 5시 30분 알람에 맞춰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군대 시절부터 45년간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본격적인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기지개를 켜십시오.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2분 정도 후에 옆으로 돌아 누우십시오. 다시 1분 후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십시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1분 더 기다리십시오. 그 후에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5분만 투자하면 혈압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그런데 일어나는 방식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난 직후에 하는 행동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을 부르는 위험한 아침 습관은 기상 직후 찬물 세수하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물로 세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시면서요. 특히 겨울철에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습관이 뇌혈관을 직접 공격하고 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자극이 3차 신경을 통해 뇌간으로 전달됩니다. 뇌간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교감신경을 폭발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고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관들이 심하게 조여집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찬물 세수 직후 혈압이 평균 30에서 45까지 상승합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6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급격한 혈압 상승이 약해진 뇌혈관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73세 최명자님의 끔찍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아침마다 찬물로 세수하셨습니다. 피부에 좋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1월 유난히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수돗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세수를 하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눈앞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찬물 자극으로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약해진 뇌혈관이 터진 겁니다. 특히 겨울철 아침에는 절대 찬물 세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세수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하십시오. 청아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가 좋습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대보았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느낌이면 됩니다. 세수 전에 손으로 물을 몇 번 떠서 얼굴에 가볍게 적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떤 온도의 물로 세수하셨습니까? 세수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 아침 식사를 하시죠. 그런데 아침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 음식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뇌졸중을 부르는 위험한 아침 습관은 짠 국물로 아침 식사하는 경우입니다. 뜨끈한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이런 국물 없이는 아침이 시작되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짭짤한 국물 한 그릇이 뇌혈관을 매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물 요리에는 상상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 2800mg, 된장찌개 한 그릇에 3.2mg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아침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해버리는 겁니다. 과도한 나트륨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시키려고 세포에서 수분을 끌어옵니다.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나트륨이 혈관 벽 자체를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연구에 따르면 고나트륨 식사를 지속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동맥경화가 가속화됩니다.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마치 고무호스가 플라스틱 파이프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69세 송재호님의 사례를 보십시오. 이분은 35년간 매일 아침 북어국을 드셨습니다. 국물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우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쪽 경동맥에 플라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혈관 내경이 정상의 35%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1년 안에 뇌졸중이 올 확률이 80%입니다. 당장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송재호님은 그날부터 국물 섭취를 1-3로 줄였습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거의 남기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플라크 크기가 15%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물 요리의 간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처음에는 싱거워서 먹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2주만 참으시면 미각이 적응합니다. 된장이나 고추장 대신 표고버섯, 다시마, 양파로 맛을 내십시오. 무엇보다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남기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아침 식탁에 국물 요리가 있었습니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네 번째, 뇌졸중을 부르는 위험한 아침 습관은 공복 또는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경우입니다. 커피 없이는 하루가 시작되지 않으시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식사 직후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습관이 뇌혈관을 서서히 좁히고 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아데노신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차단되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특히 뇌혈관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 후 30분 이내에 뇌혈류량이 평균 27% 감소합니다. 뇌로 가는 피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미 뇌혈관이 좁아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카페인의 혈중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혈압도 평소보다 15에서 25 더 올라갑니다. 70세 한미경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년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믹스커피 2잔을 드셨습니다.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신 직후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였습니다. 10분 정도 후에 시력이 돌아왔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과성 흑암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힌 겁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공복 커피를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눈이 아니라 뇌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럼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타이밍만 바꾸시면 됩니다. 기상 후 최소 2시간은 커피를 드시지 마십시오. 식후에도 바로 드시지 말고 2시간 정도 기다리십시오. 이때가 되면 혈압도 안정되고 위장에도 음식이 충분히 있어서 카페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을 부르는 위험한 아침 습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벌떡 일어나기, 찬물 세수, 짠 국물, 공복 커피.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모두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둘째, 모두 뇌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셋째, 모두 아침 첫 1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결국 핵심은 아침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이 시간이 하루 24시간 뇌혈관 건강을 좌우합니다. 10년, 20년 쌓이면 뇌졸중으로 이어지거나 건강한 노년으로 이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뇌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건강하게 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4가지 아침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침에 깨면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1세 김순덕님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먼저 심호흡을 5번 하셨습니다.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입으로 8초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 다음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셨습니다. 30초 정도요.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고 기지개를 켜셨습니다. 1분 정도요. 그 후 옆으로 돌아 누워서 30초 기다리셨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으셨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서 1분 더 앉아 계셨습니다. 그제야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이 과정이 총 9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런 단계적 기상법을 실천한 고령자들은 기립성 저혈압 발생률이 78% 감소했습니다. 아침 혈압 급상승도 평균 35% 낮아졌습니다. 김순덕님은 이 방법을 3개월 실천한 후 아침마다 느꼈던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김순덕님은 일어난 직후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청아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의 물입니다. 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할까요? 밤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경미한 탈수 상태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뇌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고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뜨거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기상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300ml를 마신 그룹은 마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혈류 속도가 23% 빨랐습니다. 김순덕님은 매일 아침 물 300ml를 5분에 걸쳐 천천히 드셨습니다.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한 모금씩 음미하듯 삼키셨습니다. 4개월 후 혈액점도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염분이 적은 저염식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김순덕님은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국물 요리를 줄이셨습니다. 꼭 국을 드실 때는 간을 1:3로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셨습니다. 김치는 흐르는 물에 2번 헹궈서 염분을 뺀 후 드셨습니다. 젓갈이나 장아찌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어떤 음식을 드셨을까요? 삶은 달걀, 두부, 시금치나물, 현미밥 같은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셨습니다. 특히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셨습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같은 것들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고 칼륨 섭취를 늘린 그룹은 6개월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가량 감소했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32% 낮아졌습니다. 김순덕님은 처음에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주 정도 지나니까 미각이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드시던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지 말고 식후 3시간 후 마셔야 합니다. 김순덕님은 커피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시는 시간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기상 후 최소 3시간은 커피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커피를 드셨습니다. 이때가 되면 혈압도 안정되고 위장의 음식이 충분해서 카페인 충격이 줄어듭니다. 커피 양도 조절하셨습니다.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셨습니다. 믹스커피 대신 설탕과 프림이 없는 아메리카노를 드셨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기상 후 3시간 이후에 마신 그룹은 기상 직후 마신 그룹에 비해 카페인으로 인한 혈압 상승이 60% 낮았습니다. 김순덕님은 커피 시간을 바꾼 후 오전에 느꼈던 두근거림과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커피 맛을 더 즐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보충 팁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습관으로 꼭 5분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김순덕님은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어렵거나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셨습니다.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리셨습니다. 팔을 천천히 돌리셨습니다. 허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틀어주셨습니다. 이 동작들을 각각 30초씩 총 5분 정도 하셨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깨워줍니다. 급격한 움직임으로 인한 혈압 변동을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운동이라고 하면 빨리 걷기나 조깅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상 직후에는 격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은 기상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에 바깥에 나가 5분이라도 햇볕을 쬐십시오.
김순덕 님이 실천한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창문을 열거나 베란다에 나가서 햇볕을 쬐셨습니다. 10분 정도요. 아침 햇볕은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갑자기 찬 바깥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베란다에 나가시더라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십시오. 창문을 열 때도 직접 찬바람을 맞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뇌졸중을 부르는 위험한 아침 습관 4가지와 뇌졸중을 예방하는 아침 루틴 4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둘째,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셋째, 짠 음식은 피하십시오. 넷째, 공복에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매일 아침 급하게 일어나시는 아버지, 찬물로 세수하시는 어머니, 짠 국물을 좋아하시는 배우자. 만약 그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실 수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시면 달라집니다. 김순덕님처럼 8개월 만에 경동맥 협착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4가지를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5분만 천천히 일어나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형제자매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소중한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첫 번째 습관이 무엇입니까? 천천히 일어나기, 미지근한 물 마시기, 짠 음식 줄이기, 커피 타이밍 바꾸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실 것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서로 응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A소분만 천천히 일어나 보십시오. 그 5분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